안녕하세요. 절대값집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요즘 제가 채권 시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채권 시장을 모르고는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 어디로 흘러가냐, 어느 쪽에서 어떤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느냐,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 수 있어.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채권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환율이 금리가 폭등하면서 그 채권 시장에서 그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작용의 첫 번째가 레고랜드 사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세잖아요. 자, 오늘 또 뭐가 나왔냐면 DB생명의 신종 자본증권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콜옵션 행사를 딜레이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딜레이 한 것이기 때문에 흥국생명보다는 좀 충격이 덜 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채권 공부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채권이 30년 만기인데 뭐 30년 동안 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뭐 3년, 5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콜옵션 행사라는 그 옵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얘기는 그 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의 뭐 보험회사의 어떤 그 자금사항, 뭐 영업사항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약속을 안 지키면 저 회사는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아주 촉각을 세우고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굉장히 언론 보도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신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자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보험회사에서도 터졌잖아요. 근데 은행들도 많이 이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기업들도 발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행이야 뭐 자본이 넉넉하니까 아직은 충분히 넉넉하잖아요. 그리고 막 돈도 많이 들어갔고 예금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일단은 지금 보험사에서 터지고 또 증권사에서도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증권사에서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업들도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가 보니까 한 3년 전, 5년 전에 발행했으면 환율이 1,200원 이하에서 발행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5천억이면 5천억에 발행했는데 지금은 원금이 6천억, 7천억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환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발행했을 때보다 그때 발행했을 때보다도 금리는 더 올라 2배가 돼 있고. 자, 그러니까 차환 발행도 못 하고 결국은 콜옵션 미행사에서 콜옵션 행사를 딜레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환 발행하려고 하면 예전에 발행했을 때는 뭐 5%, 4% 금리인데 지금은 이제 12%잖아요. 그죠? 12%의 환율도 1,420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뭐 참 만기일에 콜옵션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이게 과연 그 보험사만의 문제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은 터져야 나오는 거잖아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는데 뭐 어디 기업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뭐 그랬다가는 그 기업의 주식들은 다 폭삭 주저앉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보험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험사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해야 갈 거 아니야. 에이씨, 보험 해야 거고 은행 고금리를 듣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은행의 보험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이 외화채 발행을 못할 수도 있다. 은행들이 외화채 발행을 못할 수도 있다.
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신문에서는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사들은 세게 다루지 않거든요. 뭐 아직 뭐 크게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뭐 한두 개 보험사의 문제니까 세게 다룰 수 없지만 뭐 세게 다루면 그게 또 외국인들한테 이상하게 비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이제 흥국생명이 문제가 터진 다음에 외화채 시장에서 매수자가 다 사라졌다는 거야. 그냥 다 팔자밖에 없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뭐 채권이라는 게 뭐 금리를 따먹는 건데 뭐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매도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살 사람은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DB생명보험이 터졌다는 거야. 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생명보험이 오늘 13일로 예정됐던 300억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미루기로 지난 2일 미리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와 합의해서 결정한 거니까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런 관례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쉽게 해서 몇 월 며칠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는 그런 경우가 뭐 2009년에 우리은행 때 빼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은행도 또 갚았어요. 그때 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들 볶아가지고 관례가 무너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내 금융사의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자, 흥국생명이 그간에 관례적으로 이행된 콜옵션 행사 약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거야. 관례를 어겼다라는 거야. 우리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딜레이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뭐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말이 전략적인 선택이죠. 지금 뭐 한 12, 12% 수준의 금리를 가지고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콜옵션 미행사하면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한 2, 3%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5% 받았으면 한 7%면 되거든.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급등하니까 이런 후유증이 시장에서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온다. 자, 중요한 거는 뭐 보험사나 그 다음에 은행이나 뭐 이런데, 기업이나 이런 데가 어떤데요? 말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이 가계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금융사들의 어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대출도 어렵겠죠. 담보대출 받거나 신용대출 받거나 이제 어려워지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계대출, 신용대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받는 곳에 이런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점이 심각한 거예요. 그 점이. 자, 우리 국내 금융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우리은행의 후순위채 사태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자, 자주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건 2009년도 굉장히 안 좋을 때잖아요. 자, 지금도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2009년에도 하도 외국인들이 들들 볶았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강행을 했다라는 거야. 콜옵션을. 자, 제가 큰 회사의 그 뭐 주식 담당 또는 뭐 자금 담당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회사채 발행하고 뭐 어떤 약속이 조금 이행이 안 되거나 뭐 특히 이제 IMF 때 2008년 때 이제 그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안 정해주면 한마디로 외국인은 절대갑이 된다는 거야. 절대갑이 돼가지고 정말 자비가 없대요. 무자비하대. 그냥 무자비하대. 정말 회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는 거야. 회사가 작살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거야. 이런 어떤 그 신뢰의 금이 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그 회사를 그냥 부도낸다니까.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그러면 DB생명 다음에 문제가 되는 생명보험이 없겠냐? 자, 신문에 나온 게 하나생명과 KD생명 조기 상한이 임박했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조기 상한이 임박하는 곳이 이 두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생명은 2023년 내년 4월 10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한일이 도래된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 4월에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 10억 불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 내년 4월 계획대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환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이제 내년 3월에 만약에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KD생명의 경우 내년 5월에 2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일을 맞이한다. 자, 요즘 하도 경제가 복잡해지고 뭐라 할까요? 이 어떤 외환위기급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별걸 다 알아야 돼요. 이제 신종자본증권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뭐 CDS 프리미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준의 정책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이제 경제 지식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최근에. 자, 어쨌든 KD 생명 관계자도 내년 5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환 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그 보험사들이 조기 상환일이 날짜가 콜옵션 행사가 날짜가 잡혀 있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많겠죠. 자, 거기에 따라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사건들이 이제 터지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불황에 따른 보험 해제, 그 다음에 은행 저축은행으로 어떤 자금 쏠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보험사에서 문제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외화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외화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국내에 있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 또 외화채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 공장이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외화채 발행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문제가 더 큰 거죠. 연준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 이후,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기 불황,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금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비싸겠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더 많은 게 더 비싼 거니까. 단기보다 장기가 더 리스크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기업에다 돈을 빌려주는데 5년 빌려주는 것보다 10년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니까 단기보다 장기가 더 싸졌다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폭이 1981년 2차 오일 쇼크 이후 41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1년이면 굉장히 경기 불황일 때 아니에요? 경기 불황일 때 항상 그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때라는 거야. 그래서 이달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이 4.71, 그 다음에 10년물이 4.14. 장기금리가 더 싸죠, 단기금리보다. 이렇게 2년물의 상승폭이 더 커졌고 장단기 금리의 폭이 커졌다. 1981년 차 오일 쇼크 이후에 41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자, 그만큼 지금 굉장한 경기 침체라는 거야.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57bp까지 확대됐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에 마이너스 11bp, 5배나 크다는 거야. 5배나. 심각하죠. 자, 이런 장단기 금리의 어떤 역전, 폭의 확대는 경기 침체의 강력한 징후라는 거야. 장단기 금리차가 이번처럼 극단에 달한 것은 1981년 이후 본 적이 없다며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을 뜻한다. 여러분, 경기 침체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기업이 부도난다. 기업이 구조조정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으로 가면 이제 회사채가 부도나고 차환 발행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경기 침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금융위기의 어떤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만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는 게 금융위기 어떤 징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만기가 됐는데 공공기관도 뭐 비싼 것 같고 뭐 징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보세요. 계속 제가 이렇게 흐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온 뉴스를 가지고 흐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로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로직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딱 나왔잖아요. 아마존, 애플, 이 빅테크 기업들, 뭐 그냥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냥 주식이 레벨 다운하잖아. 뭐 경기 앞으로 미래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마이너스 20%씩 막 몇 조씩 날아가는 거죠. 몇 조 달러씩 날아갔잖아요. 그죠? 요즘 미국 주식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 미국의 빅테크 애플 빼고는 애플도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보기에는 뭐 아마존, 뭐 구글, 메타 다 그냥 주식이 그냥 그 레벨 다운하잖아요. 그냥 어느 날 실적이 안 좋다면 20%씩 빠진다니까. 자, 그게 이제 성장 한계에 부딪혔고 때 맞춰서 이제 기업들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그래가지고 채용을 멈추거나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3일 회사 직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모든 부분에서 채용을 중단하겠다. 자,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애플도 거의 모든 고용을 중단한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많이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안 빠지고 많이 반등한 게 애플이야. 애플이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애플도 나중엔 결국 빠질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 빠질 거야. 뭐 경기 침체를 어떻게 애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조심해야 돼. 애플도 내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애플은 가니까 애플 사야 된다 그러면 걸려드는 거예요. 미래는 경기 침체가 오고 빅테크 기업들은 사람을 자르고 구조조정하고 자, 이 상황에서 75조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고객에게 보낸 사안에서 전 세계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요즘 미국의 그루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다. 내년에는 굉장히 안 좋다. 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굉장한 한파, 굉장한 빙하기,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급에 달하는 어떤 금융위기가 올 수 있어요. 뭐 내년 되면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 이제 대출 받으실 분들 10%의 금리 받으셔야 돼. 예? 그럼 그게 뭐 거의 IMF 상황이잖아요. IMF 때는 뭐 15% 20%였지만, 근데 지금은 막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10%니까 그 데미지가 크다고. 뭐 그래서 지금 연끌하는 사람들 막 생활비가 없대잖아. 다 이자만 내니까. 그중 뭘 오직하면 기사에 라면 먹고 산대잖아.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주 내년에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야.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내년에는 아주 힘든 상황으로 온다. 일자리마저 없어질 수 있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조차도 10% 20%씩 사람 자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이라고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도 차안 발행할 기업들 많아요. 대기업들.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자, 문제는 지금 보험사에서 터졌잖아. 금융권에서 터지잖아. 금융권에서 터진다는 얘기는 이제 금융권에서 빌려줄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 딱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기업들도 뭐 보험사에서 돈을 빌려줄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빌려줄 돈이 없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